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DNA 연애, 영혼의 연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관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들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연애를 예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의 네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전 동영상에서. 그래서 그 각각의 관점이 연애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속주의.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연애를 바라보면요. 연애는 환경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세속주의자에게는 연애보다 결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연애는 이 사람의 매력, 내가 느끼는 설렘, 이 사람의 인격성, 가족관계, 경제력 이런 다양한 조건들의 정보를 모이고 고민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환경을 획득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해 나가는 과정을 연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주의적인 관점,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연애는 DNA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DNA는 여성에게 최고의 남자를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결혼 전까지 이 남자가 정말 최고의 남자일지 고민이 되죠. 그쵸? 이후에 더 괜찮은 남자가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남성은 결혼 전에 고민하지 않고 아쉬워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여자만 만나고 다른 여성들을 다 안 만나야 되는구나. 이거 좀 아쉽다라는 감정선을 갖죠.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요.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까봐 결혼을 미루는 것이고요. 남자가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지금의 이 자유를 더 누리고 싶어서 결혼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장 관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1등이 나타나면 다 정리해야 될 애들이긴 한데 얘가 안 나타나면 이 중에 1등을 뽑아서 얘랑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킵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장 관리를 하고요. 남자는 바람을 피죠. 이 사람이면 되게 매력을 느끼더라도 내가 왜 다른 사람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성에게 이상형은 최고의 남자고 남성에게 이상형은 새로 만난 여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DNA 자체가 이렇게 남녀에게 좀 다른 오더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충돌과 억압과 배신의 양상이 좀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어쨌건 과학주의적 관점에서 연애는 DNA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선함의 관점, 바르게 살아가는 이 선함의 관점에서 볼 때 연애는 의무와 권리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애인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위적으로 접근하죠. A니까 이 정도는 챙겨줘야 되고, 이 정도는 연락해야 되고, 이 정도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고, 여성으로서 역할은 이거고, 남성으로서 역할은 이거고, 이성적으로 서로에게 역할을 감당해줘야 되고, 이벤트를 해야 되고, 이런 당위,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내가. 이런 관점으로 많이 접근하면서 맞다 틀리다에 대한 논쟁이 많은 것이 선함의 관점으로 연애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연애를 바라보면 연애는 진심, 사랑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에 대한 거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되게 아끼는 감정, 내가 저 사람을 되게 위하는 욕망,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위하는 욕망,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헤아리는 생각,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하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갖고 해서 이게 상호적으로 나타나는 것, 사랑이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얕은 수준과 깊은 수준이 있죠. 얕은 수준은 마음의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환경에 영향받아서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수준은 사실 사랑이라고는 안 하죠. 지금 잠깐 상대가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이뻐 보이니까 어떤 상황이 돼서 막 설레고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가 한 3개월, 3년 지나면 사라진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뭘 사랑이에요? 내 영혼의 수준, 내 진심의 수준에서 환경이 이럴 때는 때로는 그 사람한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싫기도 하지만 다시 내 진심을 돌아보면 그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게 내 진심이다. 이렇게 되는 상태에 있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의 연애는 이런 사랑하는 두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연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가짜 사랑을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DNA로 하는 연애를 가짜 사랑이라고 규정하죠. 왜요? 이기성과 이타성의 기준에서 그래요. DNA로 하는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소비하고 싶어 하고,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상대가 나에게 좋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상대방보다 나를 중심에 둔 이기성의 관계이고요. 영혼의 관점에서의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아끼고 위하고 헤아리는 이것이기 때문에 요건 가짜 사랑을 그러고 이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연애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는 것이기보다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관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연애관, 내 직업관, 내 인생관, 이런 게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간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의 인간관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연애는 조건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고요.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켜야 할 당위도 분명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의 중심은 진심이, 서로 가운데 진심이 있고 그 진심을 나누는 것이 연애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환경의 산물인 부분도 있고요. 물리적인 현상인 부분도 있고 선함을 따라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동의하셔야 사실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쭉 나누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